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또 스타게이트, 바로 이 AI 패권 720조 5천억 달러 프로젝트 이야기들 속속속 후속 보도를 나오고 있고요. 저희 일발 시간에는 이 뉴스들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종목까지도 연계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요, 한 15분 전쯤에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8조 1천억 원 깔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7조 원대냐 8조 원대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처음에 이게 연간 기준으로 실적을 한꺼번에 23조 5천억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계산기로 막 두드려가지고 아 8조 1천억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 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따로 이제 발표가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전체 디램 매출의 40%가 HBM에서 나왔다는 거.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이제 2025년 하반기쯤 되면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작년 4분기 때 거의 40%가 넘는 매출을 HBM에서 이제 달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국내 이제 반도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아직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아무도 커버를 안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이제 레거시에 이제 또 매몰된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는 HBM 쪽에다가 프리미엄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훨씬 더 좋을 걸로. 지금 어저께 스타게이트 발표하고 나서 제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스타게이트의 수혜는 반도체거든요. 또 HBM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아마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세론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세론이 좀 되면 오히려 저는 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반도체만 놓고 보면 거의 2배 이상 많은데 시총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다른 이제 피어 이제 동종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하이닉스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마 저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죠. 디램 매출에서 HBM이 40%를 지금 차지한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에 나올 예상은 영민 매니저가 유일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저희 일발에서 HBM에서 한 30~40% 나온다라는 얘기. 솔직히 이건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쵸, 20% 후반대 정도였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디램이 아니라 HBM의 뭐 회사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주가인데 영민 매니저는 아마 세론 나와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이게 세론일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튀는 뭐 일명 바이온일지도 궁금하고. 맞습니다. 현대차도 살짝 언급해 주시죠.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이제 ARM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번 또 스타게이트의 또 파트너사로 지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으니까 여전히 시장은 AI다. 그래서 한 수년 전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에 와서 또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AI라고 3번을 외쳤는데, 그때 눈치를 빨리 채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먼 미래 같아서 관심을 안 가졌고, 거짓말인 줄 알았죠. 드디어 그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이 사실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또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만 나홀로 소외를 받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 1.5%로 양전환을 시도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또 TC 본딩 재미를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거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결국 이제 또 데이터 센터 확충에 또 HBM 수요가 또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밸류가 아직은 안 받았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 새롭게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도 약간의 세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스타게이트의 가장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기점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투심이 서서히 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또 중심으로 한 결국 AI 열풍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또 트럼프가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첨단 산업 규제 완화와 AI 쪽에 이제 막강한 투자로 또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겠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 규모의 매년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투심을 조금은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3조 4천억, 3조 때만 좀 네. 나와주면 어때요? 현대차는요. 일단은 그래도 네. 다행인 거는 네. 현대차의 실적 기대감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네. 그게 오히려 더 뉴스도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더 전 장점이라 보고 있어요. 이게 장점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최근에 그래도 현대차의 행보가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하고 네.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XP2라고 이것도 약간 묻혔는데요. 어제 스타게이트에 묻혔지만 XP2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SDV 전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시제품만 공개한 게 아니라 1000대 차량을 이미 양산을 해서 결국에 이제 SDV 전환과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 예전에 어떤 현대차의 방식이 결국에 웨이모와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이다를 차량에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에 의한 또 맵에 의한 그 차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M2M 방식으로 테슬라 방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체질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24조 또 이제 내수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에 또 이제 전기차의 어떤 보조금 혜택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차에도 같이 보조금 혜택을 동일하게 준다고 했을 때 다양한 라인업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은 또 현대차밖에 하이브리드도 없거든요. 있고. 하이브리드, 네. 뭐 디젤, 네. 또 그리고 휘발유, 뭐 LPG까지 네. 다양한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이제 자동차 섹터의 업황 둔화와 또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감, 네. 또 전기차 판매량 캐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모두 IRA 규제가 다시 폐지가 되고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결국에 리스나 렌트카만 네. 사실 보조금 운영 혜택을 많이 받았지 했죠. 예, 네. 실제로 이제 개인들에게 판매되는 차량에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왔어요. 그럼 오히려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이 2등이었다면 만약에 포드와 또 GM, 뭐 클라이슬러 같은 차량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똑같이 못 받는다면 현대차가 저는 비교 우위가 될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가격적인 매력은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준호 매니저가 지금 아무도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지 않고 있고 뉴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K 증시가 항상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 상승 쪽으로요 체크를 하시고 영민 매니저 일발을 갈 텐데요. 네. 살짝 제가 봤습니다. 역시 이 분야 가야죠. 뭐 그렇죠. 오늘도요. 네. 뭐 볼까요? 스타게이트로 가야죠. 네. 어제 가야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그냥 네. 스타게이트로 이제 네. 도배가 됐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제가 절대 이걸 이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이제 간판만 바꿨지 바이든 행정부하고 똑같아요. 결국 스타게이트의 골자를 보면 참여하는 기업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 네. 저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런 걸 잘한다. 이게 이제 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투자를 끌어와가지고 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제 AI 투자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텍사스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오픈 AI,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ARM도 이제 협력사로 이제 들어온다고 참가를 했고요, 하게 되는 간밤에. 거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도 이제 같이 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오른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4%씩 올랐고, 엔비디아도 합류 선언했어요. ARM도 이제 한 15% 정도 급등했고, 오라클이 오히려 이제 급등하다가 조금 이제 네. 누르긴 했습니다만 참가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보더라도 결국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급등했고, 그다음에 AI 시장이 이제 팽창하고 나면 전력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를 어디에서 충당을 할 거냐. 네. 결국 원전 SMR이 이제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 중에 네. 데이터 센터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제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유증해가지고 악재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유가 MLB. 맞아요. 이게 또 데이터 센터의 적층 이제 고다층 기판이 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어저께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론이 너무 그렸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 GST를 오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는 이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요. 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결국 데이터 센터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 AI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 확충이 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또 전력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AI 시장의 이제 부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끌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칠러 스크러버 이제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스크러버 장비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HBM 얘기 많이 하잖아요. HBM도 이제 TSV 공정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 구멍 뚫어가지고 비아홀 만들어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구리 증착시키고 이제 회로 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많이 뚫으면 많이 뚫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불순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장비. 그게 이제 디스컴 장비인데 그게 이제 하는 게 PSK 홀딩스. 어저께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그러면 이 구멍 많이 뚫으려면 또 특수 가스들이 많이 또 쓰이고 먼지나 뭐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해 가스를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이제 스크러버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스크러버 장비에서 국내 가장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이제 GST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HBM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 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뭐 그 카카오 쪽이었나요? 데이터 센터 화재 나가지고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좀 입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하려고 하면 많은 전력도 필요하지만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는 공냉식으로 열을 시켰어요. 공기를 통해서 이제 열을 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면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액침 냉각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젠슨왕 CEO의 가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액침 냉각이 한번 강하게 이슈가 됐었고 올해도 지금 CES를 전후로 해서 계속 액침 냉각 내기가 나오고 브로드컴 우리 요즘에 이제 뭐 맞춤형 반도체, 뭐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도 액침 냉각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거의 대부분 올해 이제 액침 냉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점유율이 거의 20%가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이제 수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GST. 작년 상반기 때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벌써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를 이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액침 냉각하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관련주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상용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기업은 바로 GST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국제 반도체 협회에서 신규 팹 반도체 공장을 한 18개 정도 이제 신규로 짓는다라고 하거든요. 반도체 공장 새로 짓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팹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스크러버 장비 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본업도 잘 될 뿐더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침 냉각의 점유율이 올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어저께 스타게이트 발표해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액침 냉각도 최근에는 유리기판이 정말 좀 이슈였습니다만 이제는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냈는데 요즘에 또 로봇 기업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GST가 2015년에 로봇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로봇케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치매 예방 로봇, 돌봄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업인데 요 로봇케어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하고 사업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고용도 이제 본업은 반도체지만 수술용 이제 로봇 요걸로 이제 주가가 빵 터졌잖아요. 제우스도 본업도 이제 세정 장비지만 또 로봇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GST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로봇케어라고 하는 로봇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사업도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1월 들어서만 3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거의 한 9%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 상승률 1위였다가 간밤에 역전이 됐어요. ARM 홀딩스가 15% 급등을 하면서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시장 그리고 이제 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이제 그 액침 냉각 이슈가 약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양봉 전환이 좀 되면서 상승이 좀 했거든요. 아직도 근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액침 냉각 수혜주로 이제 연초에 부각이 좀 되면서 3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뭐 어제 종가가 19,280원이니까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매수가는 19,3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GST입니다. 칠러와 스크러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제조 반도체 기업이고요. 특히 액침 냉각 요즘 테마에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GST가 국내 유일한 종목이다.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보면은 1,000억 달러를 들여서 텍사스에 그 AI 데이터 센터를 네. 세운다는데 열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 열 식히는 게 열이 나는 이거 아마 거니까요. 불날 겁니다. 네. 그 열 식히는 액침 냉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스타게이트, 트럼프의 AI 패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YS킴님 한번 볼까요? YS킴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지금 미국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미장에서는 ARM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제 합류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장에서 이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를 비롯한 뭐 TSMC, 에이직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운을 떼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지금 이게 네. 이제 ARM이 들어왔다는 게 에이직도 에이직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크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진 맞아요. 전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네. 그냥 거의 전력대죠, 맞습니다. 열시키죠, GST로 네. 설계 다시 또 해야 되죠. 이게 다 저것도 많아요. 뭐 같이 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간밤에 ARM이 급등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뱅크가 ARM의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네. 그 끌고 영향으로 들어왔어요. ARM이 크게 네. 올라갔던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던 게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크게 올라갔던 거지. 결국 ARM이 자체적으로 뭐 칩을 생산하고 개발했다고 했을 때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가온칩스가 오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 이제 ARM이 급등했던 이유와 뭐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는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또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일 먼저 끌어오는 게 결국 전력망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강하게 시세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거는 결국 전력망 그 안에서 일진전기가 또 가장 큰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결국에 최근에 뭐 LA 산불도 그랬었고 또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또 미국에서는 거의 60년대 70년대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평균 지금 전력망이 지금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가뜩이나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전기가 계속 끊기고 전력 공급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가장 또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였던 게 저는 일진전기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해외 수주액만 1조 3천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좀 약간 매력적인 부분은 일단 보통 이제 전력 전선 기업과 전력 기기 업체들로 이제 우리가 세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전선하는 기업들은 케이블만 또 그리고 이제 전력 기기 업체들은 전력 기기만 보통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일진전기는 유일하게 케이블과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좀 희소성이 있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력 인프라 구축과 또 트럼프 좀 미국 대통령도 계속해서 전력망 그 구축 관련돼서는 앞으로 투자를 또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스타게이트도 결국 이제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결국 이제 일진전기 또 원전 섹터들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원전 안에서도 소형 원자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세가 분출되었고 뉴욕 증시에서도 강했는데 일진전기는 또 이제 원자력 발전에 있는 변압기와 또 그리고 이제 뭐 차단기 또 개폐기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일진전기다 보니까 또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엮이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또 핵심 수혜주를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 가지의 모멘텀 원전 또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이제 전력망 구축 이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 같이 어제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그래도 일진전기가 반응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충이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의 80%가 지금 원래 데이터 센터에 지금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국 이제 AI 또 전력망 구축의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전선 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 일진전기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시세가 13%, 14% 가까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신고가 행진이 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한 오늘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한 작년 한 하반기만 봐도 신고가인데. AI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 결국 전력 인프라도 약간 좀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빠르게 좀 회복하면서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LS 일렉트릭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잖아요. 5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이제 배전 변압기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강했었는데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고 그 순환매 차원에서 네. 아직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을 제가 이따 또 탑픽 종목으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도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대양봉님도 딱 그 얘기 해줬어요. 엔비디아가 4%, 브로드컴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아마 이게 이제 ARM에 끼어든 것이 뭐 어떤 에이직 쪽이라기보다는 HBM 이야기. HBM은 AI 데이터 센터, 그게 네. 스타게이트가 아닌가. 편들을 다 끌어온 겁니다. 이제 오픈 AI가 있으니까 자기 같은 편, 마이크로소프트 너네도 네. 들어와 해서 어제 들어온 거고요. 손정희가 네. 그렇죠. ARM 맞습니다. 너네도 들어와. 또 젠슨왕도 네. 취임사에도 안 갔으니까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어제도 판이 좀 커졌다라고 해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자. 앞서 액심 냉각, 이번엔 전기 끌어오는 전기까지 갔는데 이거를 하나 커버를 하고 갈게요. 뭐냐면 어제요. 이 막 파티하고 이러는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돈 없다. 걔네들은 돈 못 맞습니다. 모은다. 네. 예, 이거 돈 끌어오는 건 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X 쪽 라인이 좀 어제 시큰둥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도 약간 소외되고 네. 요즘에 약간 일론 머스크 왕따 논란이 있거든요. 약간 최근에 또 그때 취임사 네.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설에서 약간 네. 이제 나치 경례 비슷한 행동을 그것도 했어요. 있죠. 예. 근데 약간 엇가긴 한 게 순간적인 장면을 캡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사실 이제 샘 알트먼 오픈 AI 창업자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네. 못해요. 왜냐면은 오픈 AI의 초기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원래 오픈 AI 창립 목적 자체가 비영리 단체인데 최근에 지금 오픈 AI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취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왔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대규모의 투자 또 5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를 저격하기 위해서 최근에 XAI를 또 설립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비영리 업체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다시 영리 업체로 바뀌면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말에 힘이 생겼고 네. 또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 지금 정보 효율부 높잖아요. 수장으로서 네. 지금 거의 뭐 부통령이나 뭐 아니면 머스크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줄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어김없이 지금 표출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관련해서 투자가 어떻게 돈은 자금은 소프트뱅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픈 AI는 돈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자금을 출자해서 이제 네.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섹터에서 어떤 확충을 해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약간 좀 소외됐던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약간 불만을 좀 표출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진짜 이러다가 머스크가 너무 잘 네. 나갔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전기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 좀 태클 걸거든요. 노이즈가 자율주행.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괜히 이제 불필요하게 경례 그런 것도 그냥 쇼맨십을 이제 보여준 건데 네. 원래 이제 성격 자체가 뭐 일론 머스크가 좀 튀는 걸 좋아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이제 관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이제 X에다가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네.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손 들어가지고 올렸던 그런 장면들을 딱딱 올려가지고 나만 그런 게 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네, 다 얘기를 근데-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논란들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투자 계획 자체를 일론 머스크가 뭐 제대로 못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초기에 한 방에 5천억 달러를 바로 투자하겠다는 네. 게 아니라 1,000억 달러 1,000억 투자하고 달러죠. 4년 네. 동안 이제 투자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주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이미 이제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루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미 모종의 이제 계약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는 거의 이제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스타게이트에 어저께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미 스타게이트 계획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부터 오픈 AI, 오라클 뭐 그리고 이제 같이 합작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오픈 AI는 뭐 최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때문에 같이 들어오죠. 사업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소프트뱅크가 ARM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 협력사로 엔비디아와 ARM을 정확하게 이제 들어왔어요.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미국의 AI 패권을 위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던 AI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민간 기업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참여를 하고 더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 사이클이 훨씬 빨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과 전력 인프라나 전력 수요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그래서 오늘만 이제 네. 단기적으로 자유로잖아요. 네. 자율주행과 유주항공, 우주항공인데 이 두 개 머스크 믿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캔코아도 일단 한번 하면서 네. 우주항공 자율주행 좀 쉬어가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 드는데. 뭐
계속해서 영혼이 매일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긴 했어요. 이게 사실 근데 뭐 새로운 이슈는 절대 아니고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머스크 믿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사에도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스페이스X의 원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잉이라든지 또 이제 3대 엔진 업체에도 또 부품과 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게 특징주로 좀 붙으면서 시세가 좀 세게 분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이 됐는데 저는 뭐 오늘은 뭐 로봇은 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테슬라가 한 2% 정도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첨단 산업이 관련해서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도 결국에 이제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 또 이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로, 자율주행, 또 그리고 우주항공, 또 로봇 뭐 이런 것도 결국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되고 또 이제 전력망이 구축이 돼야지 결국 이제 순조롭게 이제 AI 기술이 향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줄기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섹터를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다만 그 섹터를 계속 종목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기회가 올 때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CES 때도 전반적인 로봇 섹터들이 10% 이상의 조정이 나와줬는데 그때도 다시 들어갔다가 또 시세가 과하게 분출되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샀다가 하면서 자유로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은 우리가 2025년도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고 뭐 트럼프가 지난번에 승리 선언 때도 아니면 이번에 취임사에도 항상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또 스페이스 X와 또 이제 화성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핵심 키워드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용수 님이요. 반도체 전도사 영민 매니저님. 활력이 도신다. 이제 이런 얘기 줬고요.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출발을 합니다. 하고 어제부터 실은 트럼프 때부터 출발이기도 한데 장비들 한번 그동안 좀 쫙 가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장비 쪽 한번 쭉 가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또 질문했던 것 조금 저도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뭐 어디 그림 걸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대규모 생성형 AI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커스터마이징된 자체적인 이제 AI 칩이나 또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각자의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ARM이 끼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결국에는 각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칩을 이제 구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이제 같이 이제 ARM 홀딩스가 이제 들어간 거고, 그 관계 회사가 이제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주목을 좀 이제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저께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시세가 급등. 어제 또 한미 반도체는 장중에 또 부사장이 우리 매일경제 TV 출연도 하더라고. 또 출연할 때 또 주가까지 또 공교롭게 또 급등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 반도체 이제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요즘에 유리기판도 워낙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MSVP도 원래 한미반도체의 본업이었거든요. 절삭하고 자르는 것도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수요가 있어서 유리기판용 장비도 이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말 장밋빛 전망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와 TSMC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 기업.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디스컴 장비 뭐 말씀드렸는데 PSK 홀딩스는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이 장비 이런 장비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두 기업이 나란히 이제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추세를 이제 완전히 좀 회복시켜주고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뭐 거의 반올림하면 거의 최고가예요. 근데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고점 대비 아직도 장비들은 40% 가까이 빠져 있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점 대비 아직도 30% 넘는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 자리가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테크윙도 벌써 지금 한 4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7만 원 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어찌 보면 테크윙은 최근에 호재가 나왔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테크윙의 큐브 프로브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한 건 이건 삼성전자 의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CES 끝나고 나서 젠슨
김순항 CEO가 삼성전자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는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날렸잖아요. 설계를 바꾸라고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장비를 쓰라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연초에서 지금 양산 수주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테크윙도 지금 주가가 뭐 바닥에서 40%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SC. 네, 최근에 가장 좀 못 간다 싶은 종목이 ISC예요. 근데 ISC는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보다 가장 먼저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ISC는 또 유리기판용 또 테스트 소켓, SKC의 이제 자회사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SK 그룹의 이제 반도체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부품주 소재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ISC도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충분히 좀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예요. 주가가 한 2주 정도 지금 또 숨고르기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이제 ISC도 한번 9만 원 이상까지도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실은 장비가 기대됩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니 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화낼지 모르겠지만 근데 장비랑 이 괴리가 너무나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네. 오늘 장비 라인들 특히 HBM 라인들 테스트 쪽 뭐 청소하는 쪽, 세정 쪽, 디스컴 쪽, 리플로우 쪽 한번 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라인들 살짝 한번 볼게요. 이말수 님도 주셨는데요. 바이오의 진심이진 영민 매니저님. 제약 바이오 포트는 이제 끝인가요? 이제 반도체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일발에서는 이게 CMO, CDMO, 시밀러 외에도 뭐 리가캠 등등의 기술 플랫폼도 트럼프 2.0에서 할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모든 증권사가 어쨌든 트럼프 2.0의 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CMO, CDMO니까 이말수님 같은 생각이에요. 삼바 하나만 놓고 다 일단은 아웃해야 되나?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르고요. 완전 다르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이제 기회가 될 거다.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일본의 다이치 상교가 ADC 항암제 하나를 FDA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NO2는 이제 허투 단백질의 이제 특정한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승인 받은 거는 트랍2 단백질 변형에 이제 대응하는 ADC 항암제예요. 근데 이게 승인 받을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던 게 OS 우리가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FDA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급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약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신약을 많이 이제 승인을 해주고 시판을 해야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FDA 이제 신약 승인 문턱이 다소 낮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사실 이제 빅파마들은 굉장히 신약 개발 시장에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오히려 이제 주목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달러도 조금 이제 약해지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또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주도 업종의 사이클을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가고 나면은 꼭 그 다음은 바이오가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타게이트가 워낙 이슈기 때문에 반도체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지만 요럴 때 또 우리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조용히 반도체를 이제 또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바이오를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FDA 개혁이라든지 보건 이제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저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루닛이 또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요즘에는 샘 올트만 얘기만 하는데 헛서비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딥마인드를 이제 창업한 사람. 원래는 헛서비스가 AI의 아버지였거든요. 뭐예요? 근데 아버지를 샘 올트만으로 바꿔버렸는데 헛서비스가 요번에 이제 또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는 AI가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의 발전도 바이오 기업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말수님, 영민 매니저의 뷰는 하여간 CDMO, 바이오 시밀러만이 아니다.
K 기술 플랫폼들, 우리의 바이오 기술 플랫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해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구글 이 뉴스가 있어요. 지금 AI 치료제 나오면서 거의 신약 개발에 이제 AI가 등장해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맞습니다. 막 실험실에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한 10년 이상을 당긴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 재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이닉스의 판에서 바이오를 오늘 좀 약간 땡길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국장이니까. 맞습니다. 네. 구글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일제히 다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AI 신약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큐렉소라고 이제 인공관절 로봇 수술용 로봇 기업가 지원금도 주고요.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또 임세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AI 신약 개발 업체인데 그 기업에도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투자와 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AI 치료제와 AI 신약 개발 쪽에 이제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 또한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임상 한 3상 단계에서 만약에 또 실패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시간, 뭐 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I 신약 개발에 더욱더 이제 확장이 되고 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장서서 AI 신약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 바이오 산업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도 확실히 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확실히 또 AI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AI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AI 뇌 수술용 로봇 또 그리고 이제 뭐 AI 영상 진단 기기들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중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빅테크들이 앞장서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구글에서 이제 시작한다기보다 과거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이건 거거든요. 지금 AI가 투입이 되면서 신약의 패러다임이 준호 매니저 얘기했지만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얘가 다 연구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치, 10년치 실험을 다 해버려가지고 떡하니 오니까 뭐 양자는 하여간 몇 분 만에 신약 나온다고 하고 오늘이 구글의 딥마인드 AI 연관주 하나 좀 있을까요? AI 신약 플랫폼 쪽으로. 뭐 저나 준호 매니저나 아마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루닛. 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고 이미 루닛은 빅파마들과 협력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유증해서 볼파라 인수했고 매출 이제 외형 커지고 있죠. 볼파라가 미국에 한 2,000개 정도의 이제 또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망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 이미 업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이제 검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 3년 연속으로 초청받은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구글 이제 딥마인드의 헛서비스와 같이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요 이슈가 사실 스타게이트에 완전 묻혔습니다만 부각이 좀 되면 분명히 뭐 루닛이 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요 재료 루닛도 있고 살짝 밑에 신테카 바이오라고도 있어요. 신약 플랫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여러분들 좀 앞서가시는 분들 오늘 체크해 보시면은 요 재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향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타게이트의 어떤 당분간의 단기 열풍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핵심 종목인 전력 인프라 또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재롱전기를 일징전기에 한번 후속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실질적인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일단 파트너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오라클, 오픈 AI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파트너사로 엔비디아와 또 이제 ARM,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류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자금만 이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조, 그리고 4년 동안 앞으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2조 정도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데이터 확충의 가장 핵심은 또 이제 전력망 구축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 확충까지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전력 인프라다.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변압기보다 소형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재룡전기가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재룡전기 자체가 매출의 100%가 변압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전 변압기가 매출 비중이 94%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송전 시장보다 배전 시장이 2배 이상 크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6배 이상 커요. 그래서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조소까지 끌고 오는 거고요. 배전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가정 아니면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건데 미국은 이 배전 시장이 6배 이상 큰데 그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재롱전기고 결국에 또 이제 수출 비중이 한 82%가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북미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확충에 소형 변압기를 보통 중국 업체 거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 이제 탈중국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재롱전기의 어떤 배전 변압기 채택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AI 쪽에 80%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80% 비중이 데이터 센터 확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결국 재롱전기의 배전 변압기 채택률이 올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탈중국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7월 달에 반도체 섹터와 또 AI 전력기기 인프라 쪽이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좀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마찬가지로 재롱전기도 같이 밀렸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4조를 투자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이제 매년 또 이제 거의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재롱전기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가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지금 이제 일진전기나 일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재롱전기도 이 낙폭의 최소 절반 이상의 되돌림 회복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일진전기 후속주로 재롱전기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전의 강자가 LS 일렉트릭인데 배전에도 변압기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약간 중소형, 맞아요. 작은 그 변압기를 만드는 재롱전기. 엄밀히 말해서 이제 판 커지면은 재롱전기 쪽도 맞습니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재롱전기 공용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면은 결국 그 소형 변압기가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재롱전기가 이제 북미향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그리고 변압기만 판매하는 100% 변압기 매출 그중에서 94%가 배전 변압기다 보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저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낙폭도 굉장히 컸었고요.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작년 7월 기점으로 최근에 이제 4만 원대까지 4만 원 밑에까지 3만 원대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낙폭의 최소의 어떤 절반 정도는 충분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롱전기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49,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재롱전기 배전 변압기입니다. 아마 뭐 도란스 옛날 어르신들 해가지고 그 변압기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기술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팔아서 뭐 얼마 벌겠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압기라는 게 지금 판을 흔드는 또 키워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이슈 있고요. 스타게이트 이슈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구글 딥마인드의 바이오 이슈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액침 냉각의 GST로 일단 갔고요. 스타게이트 둘 다 따라갔습니다. 일단 재룡전기 갔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